안녕하세요. 스페셜 토크 이 시대 명장 이병희입니다. 오늘은 지름이 몇 센치 안 되는 그런 안팎의 면에다가 당신의 혼을 불어넣는 인장공예 명장 모셨습니다. 이동일 명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몇 센치 안 되는 면 이랬거든요. 예. 이 도장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인장에 발을 들여놓으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9년째 된다고. 49년째요? 예. 네. 네. 그러면은 거의 뭐 반세기네요. 예. 그렇죠. 인생이 전부 그거 인장으로 시작해서 인장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예. 반세기 정도 인장을 만들어 오신 그런 분은 글쎄 어떤 느낌일까요? 그 인장과 나. 이제 대체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내가 이제 마음의 취미에 맞아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돈이 벌리니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각각 이제 다르죠. 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시겠어요. 예, 좋아서 하고, 저는 이제 원래 인장을 하기 전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그 큰 집 그 뒤에 그 모과나무가 있거든요. 네. 그 모과나무가 상당히 단단해요. 그걸 잘라가지고 세기에 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제는 초등학교라 그러죠. 예전에는 이제 그랬습니다만. 지금 네.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네. 그게 또 재미있었어요. 재밌고. 지금도 이제 어디 가면 뭐 취미가 뭐냐 이런 거 없거든요. 네. 저는 취미가 없어요. 오로지 인장. 쉬는 날, 네. 시간이 있으면 그 인보라고 네. 그 옛날 그 아주 유명한 그 선인들이 새겨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야,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인장을 전문으로 하면은 그와 반대되는 무슨 취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네. 그래야 그럴 이제 것 같죠. 정신적인 네. 조화가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반대되는 취미가 별로 없고 예. 별로 생각도 없고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 인장이라는 것이 쉼표 이렇게 말하지 네, 않습니까? 쉼표. 네. 옛날부터 쉼표라고 하는 거죠. 네. 선생님 나름대로의 그 인장의 중요성은 뭐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또 대단하게 안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 다시 한번 저희한테 상기 좀 시켜주십시오. 네. 대단하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네. 중요하고 대단한 거예요. 예. 본인이 생각한 거 하든 말든. 네. 왜냐하면 뭐 이제 자기가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서류상으로 중요한 일에는 인감이 들어가야 이게 결정이 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감이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인격만 아니지 네. 똑같은 거예요. 나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대신에.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제 새기는 사람이 따라서 더 이제 그걸 예술적으로 잘 만들면 더 이제 좋은 물건이 되고 네. 또 실용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면 더 중요하게 더 좋겠죠. 그렇죠. 네, 본래 역할 이상의 또 어떤 가치가 가치도 부여된다. 부여하시는 분이 또 우리 이동일 명장이시기 때문에 부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아이고,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예. 49년 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50년까지는 안 돼 보이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17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의 나이로 65 들어가거든요.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예. 49년이잖아요. 네. 49년인데, 그게 이제 하게 된 동기를 말해서 예. 하게 된 동기가 거의 동기는 없고, 그 주어져서 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저희 나이가 한 17, 18 뭐 이런 때에는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밥을 굽는 게 진짜 밥이 없어서 굽는 경우가 많았고 네. 또 흉년이 들거나 이러면 그 초근 먹기라 그러죠. 초근 네. 먹기. 예, 나무 껍질을 예. 벗겨서 그걸 삶아가지고 예. 펑펑 뚫어가지고 예. 찢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가루 아주 조금 풀어가지고 밀가루나 이런 걸 풀어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에 가서 그 풀뿌리 칡뿌리 같은 거 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갈아서 먹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동네 3분의 1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네. 생각되는 그럴 때예요. 네. 근데 배급도 이제 껍볼이라고 해서 네. 보리 껍질 그대로 있는 거를 준다고요. 그건 그 너무 조금 주니까 그 껍질 벗길 수가 없이 그냥 껍질째 갈아가지고 이제 그 죽 같은 거 끓여 먹고. 네.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맛이 굉장히 좋죠. 보릿고개라는 게 없어진 게
한 뭐 그리고 30년, 40년 정도, 30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에 예. 뭔가 해야 되니까 그냥 시작을 하셨다 이런 거네요. 그 우리 일가 되는 분이 그 봉화에서 인장업을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잘했어요. 기술이 네, 좋고. 예. 그런 분이 이제 먼저 있던 그 사람이 나가버려 가지고 사람을 하나 구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예. 그 네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처음엔 좀 망설이다가 하룻밤 지나니까 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이튿날 그냥 바로 그 집에 갔었죠. 그러면 이제 가서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어깨너머로 배우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거 네. 하시는 걸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들여다보다가 예. 이제 그 안 계실 때 이제 내가 또 해보고 그런. 그럼 처음에 어떤 기술부터 배우시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가서 이게 이제 이 면을 반듯하게 갈아야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걸 가는 거가 제일 처음에 할 일이에요. 네. 그 반듯하게 가는 게 절대로 반듯하게 안 가르쳐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 거 하나 저쪽 자꾸 이제 한쪽에 힘을 주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네. 또 반듯하게 해서 이쪽으로 힘을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예. 그걸 반듯하게 가는 데서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네. 그 이제 가게를 딱 지키고 네. 하루 종일 있는 거. 그러셔야겠네요. 그것이 뭐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 하루 이틀 아니고 네. 계속 나간데 참 그건 집이 가까워서 아마 집에 와버렸을 거예요. 예. 근데 집이 멀어서 네.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나니까 이제 그게 좀 몸에 이제 익어가지고 네. 한 5, 6개월 지나니까 이제 그걸 잊어버리게 돼서. 근데 아는 게 처음 아니라 그게 제일 제일 그게 어려웠겠는데요. 어려웠어요. 예. 뭐 참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에요. 한참 뛰어노는 예, 예. 그런 이제 그런데, 청소년 시절인데. 네. 딱 가게 안에 갇혀서 나가봐야 그 좀 한 100m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네. 왜냐면 비워놓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인장 파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야학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인장 파는 것에 취미가 없어서 또 다른 꿈을 꾸셨나 보다 했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학교 되면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셨어요? 전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방법이 없어서 그 주위 사람들 그 인쇄소를 그분이 같이 하셨는데 인쇄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옛날에 그 강의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교회생이라고 해서 강의록을 만들어가지고 네.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학점을 따고 그러네. 그 자격은 못 얻지만은 네. 이제 그 공부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쪽 공부를 하시고 싶었어요, 그럼? 일단은 제가 중학교를 못 나와서 중학교 공부를 해야 되죠. 네. 일단은. 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나도 이제 시도를 하는 중인데 이제 다른 또 일가 되는 분이 이제 거기로 오셨어요. 어떤 네. 다른 볼일 보러 오셨다가 이제 저를 보고 이제 너 나이가 지금 어린데 네.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네. 그럼 일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분이 안동분이에요. 네. 그냥 안동으로 나가자. 네. 내가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안동에 취직해서 야간하게 공부해라. 다니라. 네. 그럼 무작정 또 다른 한국에 그분 말을 듣고 네. 그래서 안동을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인장업소에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네. 일을 하면서 이제 야간 중학교를 다닌 거예요. 예. 법조인의 꿈도 갖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조인의 꿈은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법조인이고 그런 걸 몰랐고 네. 그 이제 야간 중학교를 다니는 중에 그 링컨 전기를 봤어요. 네. 링컨이 변호사잖아요. 예. 그 변호사하면서 변호사라는 그거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참 좋은 거구나. 네. 나도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변호사가 되면은 앞으로 정말 뭐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뜻이 있고 또 그때 사회가 그 자유당 때 굉장히 그 사회가 좀 좋지 혼란했죠. 않았거든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검사가 되든지 해서 이 사회 악을 쓸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 어린 마음에. 네. 그래서 그때로서는 이제 이제 고등고시라고 했죠. 네. 고등고시를 치려면은 시험을 보려면은 대학교 1학년을 수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네. 그게 없으면 예비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고시. 예, 예비고시를 쳐야 되는데 네. 제가 대학교를 가는 거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예비고시를 봐야 되겠다 해서 예. 예비고시 과목이 논문과 국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네. 고등고시 예비고시 모범 답안집을 사가지고 그걸 네. 보고 국사 공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국사 공부를 중학교 때 이제 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국사 공부를 좀 네. 하고, 그래서 국사는 그때로서는 상당히 좀 잘한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가. 네. 그러다가 언제 이제 그런 법조인의 꿈을 접고 인장 일에만 몰두하시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안동에서 야간 중학교가 나오고, 다시 또 야간 고등학교가 생겨서 야간 고등학교를 나오고, 네. 그거 이제 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그 경희대학교에 학력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학력대회에 과목부라는 게 있어요. 네. 과목부. 각 과목마다 거기에 또 우수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네. 국사 과목에 제가 응시를 했죠. 네. 그래서 전국 2등, 2등을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1학년 1학기까지는 완전 무료고 네.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3분의 1을 감매줘요. 그게 네. 상당히 괜찮은 애들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주간부잖아요. 네. 그것만 믿고 주간을 탁 들어간 거예요. 이제 법과대학에. 네. 법과대학 주간을 탁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아주 막 요즘 말하면 소신지원이죠. 네. 나는 뭐 어떤 서울대학교라도 법과 아니면 안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경희대학 법과를 들어갔는데 그 서울을 그냥 무작정 또 올라온 거죠. 예. 올라왔는데 주간부를 다닌다는 게 그게 처음에 몇 달은 됐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때 경기도 없고 참 어려울 텐데 네. 생활이 안 예, 되죠. 생활 안 되지, 주간부 학교 공부해야지, 네. 뭐 등록금 뭐 이런 거 뭐, 그게 2학기 등록하고 나니까 거의 불가능해진 거예요. 네. 학교 가기도 힘들고, 네. 그 이제, 차츰 그 꿈이 이제 사그라진 거예요. 네. 날이 갈수록 예. 사그라진, 차츰 이제 갑자기 포기하거나 안 된 게 아니고, 네. 학교는 등록을 해놔면서 지금 나가면서 이게 어렵겠구나 하다 낮에 안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한 6개월 지나니까 네. 이제 포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포기는 아니었어요. 예. 차츰 사그라졌어. 네. 그 꿈이. 그런 과정에서 이 인장이라는 일, 인장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하는 일이 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주겠다라든가 그런 계기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 49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그 인장 공예에 파묻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계기도 가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학교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네. 몇 년 동안은 정말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사는 거고 일이 있으니까 일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네. 65년쯤 되는데 그 어제 중국 서점을 우연히 들렸는데 네. 그 전각 인문이라는 중국 책을 발견했어요. 네. 그 책을 이제 뒤져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인장과 또 인장의 그 책을 보니까 그 인장의 본 실체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론이 또 있군요. 네. 이 역사가 있고 이론이 있고 예술이 있고 그런데 나는 인장이 그런 거로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단순히 글씨를 새겨서 찍어서 그냥 쓰는 거로.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거는 평생을 해도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평생을 해도 내 힘으로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예. 가치가 있구나. 그때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걸 평생 해야 되겠다. 가고 싶었던 길이라던 법조인의 꿈을 접었어도 예. 별 서운함 없이 또 다른 일에 몰두하실 수 있었겠네요. 그때부터 그 마음이 이제 자리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는 책을 보시고 인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이렇게 파는 것만이 아니라 예술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네. 예.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일 선생님이 원래는 법조인의 꿈을 가지셨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49년간 몰두할 수 있었던 그 인장 공예의 멋이라 그럴까요? 그 멋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인장 서적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이동일 명장. 그의 인장 인생을 살찌우고 깊이를 더하게 했던 마음의 양식이요. 진정한 장인의 길에 대해 늘 채찍했던 것도 수백 권의 인장 서적이었다. 무한한 인장의 세계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자신만의 인장과 전각 작품으로 승화시킨 경지도 책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다. 한 사람을 대신하는 증표. 그렇기 때문에 인장은 단 하나도 비슷한 것이 없이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동일 명장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 그는 수십 년간
실용인장의 전각 기법을 접목하는 노력을 해왔다. 글씨와 서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글씨의 맛을 살리고 예술적 가치를 불어넣음으로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인장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것은 그가 서예 대가들의 작품을 찾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전각 서적들을 보며 늘 새로운 서체를 연구해온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 연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치 있는 인장에는 새긴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동일 명장. 그가 새긴 인장에는 실용적 의미를 뛰어넘는 한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다. 그림이나 글씨에 낙관을 찍듯 측면에 새긴 방각에서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의 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인장을 새기더라도 그 속에 장인의 혼을 넣겠다는 고집. 이동일 명장이 인장에 풀어넣는 정신이다. 아, 네, 정말 예술 인장으로서 이렇게 승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요. 처음에 그 중국 서적을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중국 서적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그럼? 예, 바뀐 거죠. 인장에 대한 보는 것이, 인장을 보는 마음이 바뀐 거죠. 네. 그 중국 서적도 한자로 돼 있었을 예, 텐데. 한자로. 그 당시에 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중국 서점에 들어갔다가 네. 그 책을 발견하고 예. 사와서 사실 읽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예. 제가 어릴 때 한문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동안에 다 잊어버린 거죠. 네. 공부를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정말 배운 거에 1% 정도나 기억할 거 있을까 말까. 근데 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중국 원서를 보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독서백편 의자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읽고 보셨군요. 또 읽고, 왜냐면 내가 관심이 있고 좋으니까. 그래서 자꾸 읽으면서 이제 뜻이 차츰 이제 그 와닿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와닿을 때 그 희열이 대단합니다. 네. 왜냐면 그 때만 해도 그 인장책을 보는 분들이 우리 업계에서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 혼자 안다는 그것도 희열이 대단하고 예. 또 모르는 걸 안다는 것에 대한 희열이 대단하고 또 인장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대한 그 희열이 대단하고 예. 그러니까 또 읽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 중국 서점을 이제 지날 때마다 들려갔어요. 네. 혹시 무슨 인장 또 서점이 새로운 게 나왔나. 있나 하고 네. 간혹가다 있으면은 이제 얼른 바로 사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고 또 어떨 때 이제 돈이 모자라면 계약금만 걸어놓고 예. 걸어놓고 영수증 받아가지고 갖다 그 곁에 나가서 찾아가고 네. 그렇게 많이 했고 보기만 하면 무조건 사는. 예. 그래서 인장색이 비쌉니다, 사실. 아, 비쌀 것 수요가 같아요. 많지 네. 않기 때문에. 희귀본이라고 그럴까요? 수요가 많지 네. 않기 때문에 비싸고. 네. 그래서 그러나마나 최우선으로 내한테 있는 돈으로 최우선으로 쓰는 게 인장서적. 네. 보기만 하면 그걸 제일 먼저 거기다 돈을 쓰는. 예.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희열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느껴져 올 정도로 예. 아, 정말 그 책을 예. 얻고 공부하시고 알아가면서의 그 기쁨이라는 게 대단하셨나 보다라는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손수금을 걸어놓을 정도로 책을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야, 정말 이 인장이라는 거에 예술원을 불어넣어야겠다. 이런 또 동기도 생기셨나 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일과 네. 그런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의 책들이라는 건 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책들이 그 후에 많이 또 나왔어요. 근데 네. 선인들의 그 대가 선인들의 그 작품이라는 거는 정말 그 천재들이 평생을 이렇게 해서 놓은 결실을 그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성도 대단하고 이게 볼수록 자꾸 이제 감탄을 하고 맛이 나고 내 능력으로는 그 길을 그 근접을 못하는 거죠. 근접을 못하니까 점점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됐다는 걸 느끼고 또 볼 때마다 자꾸 이제 그야말로 희열을 느껴지는 거죠. 감탄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근접해 오시는 거죠. 오셨죠, 지금. 지금은 이제 좀 근접해 왔다고 하겠는데 그 당시로서는 전혀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보는 거로 그러면은 전각 기법이라는 거를 그때 그런 책 보고 뭐 공부하신 거예요? 책 보고 이제 공부를 이제 혼자 이제 공부를 좀 했었죠. 했었는데 좀 신통치 않고 해봐도 잘 안 되고. 처음에 우리 이동일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이제 그 책을 보고 전각 기법을 연구를 하시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가게를 이제 내셔서 하셨나요?
전각이나 인장이나 과정은 거의 그 전각인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다른 게 아닌데 원래가 같은 건데 조금 이제 일반 상업 인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하고 또 고객들이 이제 돈을 내는 고객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잘 예술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순수 인각 예술에서 거리가 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일반 손님을 자꾸 상대하다 보니까 네. 잘 모르는 분의 구미에 맞추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공부가 거의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원 인각 예술과는 거리가 좀 생겼던 것인데 그러나 하는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네. 아니 전각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고 네. 절차는 같고 다만 이제 그 좀 심도 있게 배우는 거고 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반각이라고 네. 그 인장 옆에 글씨를 이제 새기는 게 있거든요. 예. 새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림이나 글씨의 낙관 있잖아요. 네. 언제 누가 뭐 그렸다 네. 썼다 하는 예. 그거와 똑같은 의미로 이제 전각 작품도 예술 작품이니까 누가 언제 새겼다는 대략 그런 뜻을 이제 반각이라고 새기거든요. 신변에. 네. 근데 그거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배워서 하면 글씨가 좀 정말 좀 품위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이동일 명장님의 인장 공예에는 그게 있겠네요. 예, 저는 네. 이제 원래 일반 인장에도 그걸 많이 이제 적용을 해서 반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한 모 백화점 코너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몇 년이나 되신 겁니까? 지금 29년째입니다. 그것도 한 30년 됐네요. 네. 근데 한 군데서 30년 있는 것 어렵지만은 예. 또 백화점에서 그렇게 오래 있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또 많이 손님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도 많으시죠? 아, 그렇죠.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백화점에 간 이유도 네. 이제 바깥에서 일할 때 저는 항상 일이 많아요. 항상 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에 치다시피 하니까 그 일을 갖다 좀 심도 있게 공부해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항상 숫자적인 해결을 하겠지, 급급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면은 일을 좀 숫자를 적게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적게 하면은 공부도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취지로 이제 그 백화점에 무작정 가버린 거거든요. 네. 가버렸는데 가니까 처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 갔다고 해서 이런 다른 상품하고 달라서 손님이 몰려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이런 일은 손님이 경험해서 봐서 잘한다 이런 검증이 돼야 손님이 다시 오고 그래서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처음엔 좀 애를 먹었는데 열심히 하면서 제가 생각하던 의도대로 많이 됐어요. 예. 많이 돼서 이동일 명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있는 인장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가치 있는 인장이라는 것은 제대로 예술원이 들어있으면 공을 많이 들이고 네. 또 일반 인장은 순전히 예술적인 것만 가지 않는데 또 실용성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깊게 아주 튼튼하게 예.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네. 거기다 이제 작품성이 있으면 더욱 좋죠. 인장계에서 이제는 점점 이렇게 젊은 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없잖아 있을 텐데 있습니다. 인장인들 나름대로의 노력의 부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인장업계는 어떻습니까? 그래, 그게 모든 분야가 제가 이제 명장이 되고 보니 또 그런 걸 아는데 다른 분야도 네. 이런 오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일들은 젊은 분들이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네. 그리고 인장도 마찬가지고, 이 일이 사실은 뭐 대부분의 기능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노력은 많이 해야 되고 별 성과는 없거나 자기가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적거든요. 기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할 때는 무조건 이 길밖에 없으니까 네, 했는데 어려워서 어렵다 네, 싶든 선택했지만. 그냥 무조건 하는 건데 지금은 딱 계산을 해보고 네. 맞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 하는 사람들이 참 적다고. 네, 참 아쉬우시죠. 이런 인장 공예를 하시면서 정말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고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갖고 있는 분들이 선배로서 후배들을 많이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잘 배워보려는 네. 의도가 좀 적은 것 같은,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예.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대체로 뭐 이걸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좀, 그렇게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인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내심 많은 사람? 그래서 인내심도 인내심이지만은 인장을 하려면 첫째로 좀 거창한 얘기가지만 좀 그런 이제 나쁜 일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예. 그 첫째 조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나쁜 일에 왜 참 우리가 적은 업이면서 그런 말을 하면 좀 거창한 것 같지만은 인장업자가 나쁜 일과 타협하게 되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선 자기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래 보이서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달라면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주의해야 될 관인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주문이 오더라도 자기가 그 관청에서 정말로 왔는 건지 확인을 하고 해줘야 됩니다. 네. 확인하게 되고 가딱 잘못하면 자기가 같이 네. 말려 들어가서 네. 애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그 기능 면에서 조금 소질이 있어야 좋죠. 네. 너무 소질이 없으면 같이 노력을 해도 그 발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겠습니다. 더디고. 예. 그 어떤 예술 감각적인 면도 그런 있어야 면에서 되고요. 감각이 있으면 훨씬 좋죠. 네. 우리 최고의 그 인장공예 명장이신 이동일 명장님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앞으로 계획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뭐 어떤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 인장을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공부하고 네. 노력하고 네. 그런 쪽이 이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인장을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그 신뢰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인장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인장공예에 대한 말씀을 좀 쉽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 명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장이라는 것이 쉼표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려면은 이 세상에 단 한 개뿐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개뿐인 인장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예술원과 정성이 담겨야만 인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스페셜 토크 시대 명장, 오늘은 인장공예 명장이신 이동일 명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